9월 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하는 조만장자 4명 중 1명, 비트코인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들은 천문학적인 부를 쌓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음 10년은 누가 주인공일까요?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성장하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성장을 할 겁니다. 과연 다음 가상자산 코인 중에서 누가 대장의 위치에 들어갈까요? 저는 이놈이 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각 섹터별 알트코인, 분명한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 분명한 알트코인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하겠죠. 비트와 이더도 성장할 겁니다. 그러나 대장은 저는 얘로 보고 있다. 자, 비트코인의 지난 10년 가까운 흐름을 보면 2010년도에 0.1달러 살짝 위에서 10달러를 넘어서 1000달러를 넘어서 10만 달러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거 시간차를 두고 100%겠죠. 자, 그러면 과연 다음 문명의 대장은 누굴까요? 우리는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년 안에 그런 기사가 나올 겁니다. 가상자산 투자하는 조만장자 4명 중 1명, XRP, 리플로 막대한 부 쌓았다. 그런 기사를 10년 안에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티켓을 끄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크인베스트먼트,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최초 신청하였다. 21셔츠와 제휴,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신청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멘텀들은 지금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승인은 불가피하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불가피하다. 피할 수가 없다. 승인이 나올 수밖에 없다. 100%. 비트코인 가격 내년 초 급등 가능성, 내년 초가 될지 아니면 한2달 안에 될지 그 시간이 저는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승인이 불가피하다. 비트코인의 폭발, 더불어 가상자산의 폭등 장세가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번스타인, 비트코인 역대급 랠리 준비 중이다. 2020년 암호화폐 강세장 재현되나? 우리는 이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마지막 피날레, 머지 않았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회계 기준 통과, 마이클 쉘러, 기업, 암호화폐 채택 장애물이 해결되었다. 중요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 암호화폐 현재 가치로 나타나야.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가 재무자표상 가상자산, 코인에 대해서 공정시장 가치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신규 회계 기준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이날 상장회사 또는 비상장회사가 보유 중인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회계 처리 시 현재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신규 규정에 랩드 토큰은 포함되지 않는다. 랩드 토큰은요, 랩핑된 코인, 랩핑된 토큰, 다른 메인넷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랩핑된 토큰을 말합니다. 이 토큰은요, 이번 신규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업데이트가 되겠지요. 이번 회계 기준은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며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시행 전에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현재 기업들은 보유 중인 암호화폐에 대해 분기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다. 새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할 경우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따른 재무적 성과를 회계장부에 즉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자,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있고요. 영업이익 외에 수익과 비용이 있습니다. 가격 상승분을 그 즉시 반영할 수 있고 가격 하락분을 반대로 또 그 즉시 반영할 수 있게 되죠. 수익과 비용을 회계장부에 그 즉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 이사회 의장인 리처드 존슨은 이번 신규 기준안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을 배분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전적으로 지지한다. FASB 이사회는 기업들이 새로운 표준을 조기에 채택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인 마이클 슈엘러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개발로 기업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채택하는 데 큰 장애물이 제거됐다. FASB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감독하는
비정부 표준 재정위원회이지만 일반 회계 처리 관행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FRS, 회계의 국제표준을 정하는 곳이죠. 제 구독자님께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코인이나 CBDC나 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미국 회계기준에서 발표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 연장선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암호자산 회계기준, 한국과 국제기구 IASB, 여기가 바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입니다. 한국과 국제기구는 아직, 일본은 개발했고 미국은 곧 착수한다. 곧 착수했던 게 오늘 발표가 나온 겁니다. 이한상 고려대 고수, 가상자산 회계기준 국내의 동향을 발표하였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암호화 자산에 대한 개별 기준서를 개발할 동기가 부족하지만 일본 금융청은 이미 기준을 개발했고 미국도 거대 금융기관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커졌기 때문에 곧 기준서를 개발할 겁니다. 이게 오늘 나온 것이다. IASB와 EFRAG는 암호자산 회계 기준의 소극적이다. EFRAG는 2001년 설립된 유럽 회계재정기구 연합체이자 유럽위원회 자문기구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제회계표준, 그곳을 만드는 곳은 아직까지 암호자산 회계기준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시간차를 두고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계추가 다가오고 있다. 이 뉴스는 2022년도에 나왔죠. 2023년도 9월달이기 때문에 그 시계추는 똑깍똑깍 우리 곁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 FASB, 미국 재무회계기준회에서 회계기준이 마련됐다는 소식이 발표가 되었죠.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 2022년도에 5월 회계기준을 검토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게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회계기준이 마련되었다. 자, 여기서 잠시 흐름을 한번 짚고 가시죠.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FRS 1973년 영국에서 설립된 단체로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제정, 배포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KIFRS가 사용되고 있죠. IFRS를 기준으로, 즉 표준을 만드는 곳입니다. 국제표준 ISO 2002가 있죠. 회계에서도 IFRS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움직이는 건 누굴까요? 바로 그들이지요. 결국 그들이 시계차로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그 시그널이 선행 지표로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잠깐만 보시면 IMF이죠. IMF에서 또한 잠깐만 보겠습니다. IMF CBDC 통화 역량 개발에 대한 IMF 접근. IMF, 자, BIS 혁신허브는 CBDC에 대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PwC, 차세대 은행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중앙은행 CBDC의 프로그래밍 가능성, 세계 4대 회계법인, 국제통화기금, 국제결제은행, 자, 그리고 EY, 어니스트 영이죠. 세계 4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이죠. How CBDC Increase the Efficiency of Payment System. CBDC가 페이먼트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어떻게 증가시키는가 얘기를 해주고 있죠. KPMG, 세계 4대 회계법인에서 CBDC 화폐가 주목을 받고 있다. CBDC가 어떻게 세계 중앙은행, 정부,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전 세계 4대 회계법인에서 이 시스템을 준비 중입니다. 딜로이트, CBDC를 소개한다. 그러면 뭘까요?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에 대한 보다 명확성, 법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 서클의 CEO가 2025년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될 것 뿐만 아니라 2025년 가상자산 법적 기반을 갖출 것이다. 그럼 따라오는 국제회계기준도 여기에 맞물려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속도를 조절하고 있을 뿐이지요. 리플 회장 파리 블록체인 위크에서 큰 성명을 발표하였다. 정확히 리플사 사장이죠. 모니카 롱의 주요 블록체인 이벤트에서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다. 리플사 사장이니까 이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 발언이 블록체인 이벤트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가장 큰 은행이라도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로 분산형 금융기술을 채택해야 한다는 대담한 예측이었습니다. 거대 트레디파이, 전통 금융권이라도 생존하기 위해서 분산 원장, DLT를
채택을 해야 된다. 파리 블록체인 위크에서 지난 몇 년은 기간 디파이의 진정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큰 은행조차도 이 기술을 미래로 수용하고 있으며 적응하지 않으면 죽어야 합니다. 상징적인 말이네요. 적응하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 분산 원장. 전 세계 회계장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상호 운영성, 금융 포용성, 그 중심에 XRP 레저가 있다. 자, 모니카 롱의 트위터입니다. 보시면 브랜든 벨이라고 하는 분이죠. 리플의 결제 상품 관리 책임자입니다. 전에 아마존에서 근무를 했고요. 옐런 머스커가 트윗한 것처럼 X가 인터넷에서 생계를 유지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되기를 원한다면 암호화폐가 옐런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트위터, X,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진화를 시작해 나가고 있죠.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었던 그 프로그램이 현재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시스템이 송두리째 뒤바뀌어 나가고 있죠. 모니카 롱이 그 상징적인 부분을 지금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자산관리자는 리플을 아마존, 구글, 애플만큼 클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 한마디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난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의 중심은 아마존과 구글과 애플이었죠. 다음 4차 산업, 블록체인의 문명의 주인공은 리플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에도 파리나님의 트위터인데요. XRP 스텔라는 어느 시점에 $100에 도달할 겁니다. 크립토 마켓은 새로운 인터넷 마켓입니다. 새로운 인터넷 시장입니다. 크리스 라스는 이미 6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100, 133,410원이죠. 큰 그림에서 이 가격 또한 훨씬 더 지나갈 겁니다. 어느 시점에 $100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새로운 인터넷 시장의 중심이 바로 XRP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블록체인의 주인공의 끝판왕에 투자하고 계십니다.